고등학교 지구과학 1 어디 한번 해볼까요? 자, 오늘부터는 이제 천체에 대한 얘기를 해볼까 합니다. 근데 먼저 이제 별에 대한 얘기부터 시작하려고 하는데요. 우리가 별을 직접 가서 보고 어떠한 측정을 할 수는 없기 때문에 우리는 분광기를 사용해서 그 천체에 대해서 정보를 얻어오기도 해요. 자, 분광기 사용하여 천체로부터 오는 전자기파를 파장별로 분산시켜 나타난 스펙트럼을 관측하는 것, 우리는 분광 관측이라고 하고요. 별의 물리량을 파악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먼저 연속 스펙트럼, 넓은 파장 범위에 걸쳐 연속적으로 나타나는 스펙트럼으로서 백열등 빛을 프리즘에 혹은 햇빛을 프리즘에 통과시키면 무지개 색깔의 연속적인 색의 띠를 관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보라색으로 갈수록 진동수가 크고 파장이 작은 빛, 그리고 빨간색으로 갈수록 진동수가 작고 파장이 큰 빛 혹은 전자기파로서 얘네가 각각의 어떤 기체를 통과하냐에 따라서 어떤 기체로부터 에너지가 나오고 흡수하냐에 따라서 또 띠 모양이 나타나기도 하는데요. 기체가 고온으로 가열될 때 그 가열된 기체를 통과하게 되면은 불연속적인 파장의 빛이 방출되면서 그 특정 파장에서 밝은 선, 방출선이 나타나는 스펙트럼, 방출 스펙트럼이라고 하고요. 반대로 연속 스펙트럼이 나타나는 빛을 저온의 기체에 통과시킵니다. 그러면 얘네가 흡수를 해요. 저온의 기체들이 그 특정 파장을 흡수하면서 검은색 선, 흡수선이 나타납니다. 이걸 우리가 흡수 스펙트럼이라고 해요. 흡수하고 방출하는 거, 네. 원자들이 각각의 궤도가 있기 때문에 원자가 갖고 있는 전자들이 각각의 궤도를 들고 있기 때문이고 그 궤도가 바뀌면서 에너지를 흡수하거나 방출하기 때문이죠. 자, 이걸 가지고 별의 물리량들을 알 수 있는데요. 별의 온도부터 얘기해 보도록 할게요. 표면 온도가 높을수록 짧은 파장의 빛, 즉 파란색 쪽의 빛, 낮을수록 긴 파장의 빛, 빨간색 쪽의 빛이 많이 방출합니다. 특히나 입사하는 모든 복사 에너지를 흡수하고 다시 모두 방출하는 이상적인 물체, 흑체 얘기를 하려고 하는데요. 흑체, 예를 들어 태양이라든가 뭐 이런 애들이 될 것 같아요. 흑체가 복사하는 파장에 따른 복사 에너지 세기를 나타내는 곡선을 플랑크 곡선이라고 하고요. 이 흑체 표면 온도가 높을수록 흑체가 최대 복사 에너지를 방출하는 파장, 가장 에너지가 높은 지점에서의 파장은 작아지게 됩니다. 이걸 우리가 빈의 변이 법칙이라고 얘기해요. 즉 이걸 가지고 무엇을 알 수 있느냐? 태양이 혹은 다른 별들이 그 별들은 복사 에너지 흡수하고 또 그만큼 방출하는 이상적인 흑체에 가깝기 때문에 얘네가 방출하는 에너지의 파장들을 보면은 그 파장과 온도는 반비례하기 때문에 온도를 알 수 있겠죠. 별의 표면 온도를 나타내는 척도를 우리는 색지수라고 하고요. U필름, V필름, U필름, B필름, V필름 필터로 정해지는 각각의 필터를 씌워서 정해지는 겉보기 등급차를 이용합니다. 일반적으로 B와 V의 차를 B 필터와 V 필터의 차이를 사용하고요. 일반적으로 온도가 높을수록 이 차이는 작아집니다. 온도가 높은 별은 파장이 작은 자외선이나 파란색 부분 에너지를 많이 방출하기 때문에 B등급 B 필터를 씌워서 관찰한 겉보기 등급 낮아지게 되고요. 반대로 파장이 큰 빛일수록 붉은색 부분의 에너지를 적게 방출하기 때문에 V등급, V는 이제 노란색, B는 파란색, V등급 V 필터를 씌웠을 때 정해지는 겉보기 등급 그 겉보기 등급이 높아지기 때문에 오히려 그 차이가 줄어들게 될 거예요. 더 낮아지게 될 겁니다. 옆에 그림에서처럼 노란색 별일수록 그 V 필터에 해당하는 에너지가 높고요. 파란색 별일수록 U 필름이나 B 필름에 있는 파장의 에너지가 해당하는 에너지가 더 커지네요. 자, 별의 표면 온도에 따라 스펙트럼을 O, B, A, F, G, K, M 7개로 분류한 것을 우리는 분광형이라고 하는데요. 각각의 분광형은 다시 또 고온의 5에서 저온의 0에서 저온의 9까지 10개 등급으로 세분화합니다. 예를 들어서 O, 0, O, 10, O, 9, B, 5 뭐 이런 거죠. 별의 대기에 존재하는 원소들은 별의 표면 온도에 따라 스펙트럼의 특정한 영역에서 흡수선을 형성하는데요. 흡수 스펙트럼 선의 종류와 세기는 별의 표면 온도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에 이렇게 흡수선에 따라서 흡수선이 달라지게 되고 그거에 따라 또 우리가 이 별이 어느 분광형에 해당하는 별인지를
알 수 있게 되는 거죠. 태양의 표면 온도는 약 5800켈빈입니다. 이 켈빈한 건 절대 등급을 얘기하는 거죠. 노란색 별이고요. 이온화된 칼슘 Ca2 흡수선이 가장 강하게 나타나고 분관형은 G2에 해당한다고 하네요. 밑에 분관형하고 흡수선 상대세기를 내놨습니다. 각각의 이 온도를 가지고 또 그 안에 있는 성분도 알 수 있겠죠. 예를 들어 또 참고로 이제 O, B, A, F, G, K, M 이걸 이제 좀 쉽게 외우는 방법이 있는데 이건 제 교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방법인데 이 하나의 문장의 앞 글자들을 딴 거로 외울 수 있거든요. O beer, fine girl, or fine guy, kiss me. 착하게 그려야지. 뽀뽀해줘. 뭐 이런 느낌인 거죠. 앞에 글자들을 따면서 좀 더 쉽게 외울 수 있다는 걸 참고로 좀 말씀드릴게요. 자, 별의 광도와 크기입니다. 광도는 밝은 정도를 얘기하고 크기는 말 그대로 크기죠. 슈테판 볼츠만 법칙에 따르면 흑체가 단위 시간당 단위 면적을 방출하는 에너지량은 온도의 4제곱에 비례하고요. 별이 단위 시간 동안 방출한 에너지량은 별의 광도라고 하는데 별의 밝기 혹은 별의 광도라고 얘기하는데 반지름 R인 별의 광도는 표면적과 단위 시간당 단위 면적에서 방출하는 에너지량에 비례합니다. 표면적은 4파이 R제곱이 되겠죠. 반지름이 R일 때. 그리고 그때 그 에너지는 또 역시 또 슈테판 볼츠만 법칙에 따라서 온도의 4제곱에 비례하기 때문에 광도는 반지름의 제곱에 그리고 온도의 4제곱에 비례한다고 쓸 수 있겠죠. 그 이를 통해서 별의 반지름을 우리가 구할 수 있는데요. 별의 표면 온도 그리고 별의 광도 이 둘을 비교함으로써 광도가 반지름의 제곱 그리고 온도의 4제곱에 비례하니까 반대로 역산할 수 있겠죠. 별의 표면 온도와 광도를 고려했을 때 별을 또 광도 계급이라는 것으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분광형이 같은 경우에는 별의 반지름이 클수록 그리고 스펙트럼 흡수선이 좁아지는 별의 반지름이 클수록 스펙트럼 흡수선이 좁아지게 되는데요. 이를 이용해서 크기와 광도를 결정한 후에 같은 분광형을 가진 별들을 광도에 따라 분류한 것을 의미합니다. 분광이 같을 때 광도 계급이 클수록 별의 크기와 광도는 대체로 작아지고요. 태양 같은 경우에는 표면 온도가 약 5800켈빈이고 주 계열성에 해당하기 때문에 G2, 5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5라는 거는 주계열성 혹은 외성에 속하는 거네요.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분광형이 5다 오면은 거기서도 이제 백색 외성부터 준외성은 여기 속하지 않네요. 5등급에는 주계열성, 중거성, 거성, 밝은 거성, 덜 밝은 거성, 밝은 초고성 다 있고요. F 같은 경우에는 분광형이 F다. F 같은 경우에는 또 모든 그 별의 광도 계급을 다 볼 수 있겠네요. 즉 이제 뭐 태양은 표면 온도가 약 5800켈빈인 주계열성에 해당하므로 G2, 5라고 했는데 G라는 것은 분광형이 G에 해당하는 거고 그 중에서도 밝기가 0부터 9까지 중에 두 번째 밝기에 해당한다는 것이고 또 5라는 건 주계열성이나 외성에 속한다는 걸 의미한다고 할 수 있겠네요. 자, 가로축에는 별의 분광형 그리고 세로축엔 별의 절대 등급 혹은 표면 온도나 광도 등을 나타내서 별의 위치를 상대적으로 나타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걸 RH도라고 얘기해요. HR도라고 얘기해요. 반대로 얘기해요. HR도. 네, 별의 분광형이나 표면 온도를 가로에 그리고 별의 절대 등급이나 광도를 세로에 나타냄으로써 별의 표면 온도, 광도, 반지름 등을 한 번에 이 물리적 특성들을 한 번에 파악할 수 있는 거죠. 옆에 있는 그림에서처럼 이렇게 나타나게 되고요. 오른쪽으로 갈수록 오른쪽 상단으로 갈수록 반지름이 커지고 왼쪽 하단으로 갈수록 평균 밀도가 높아집니다. 그리고 왼쪽으로 갈수록 온도가 높아지고요. 위로 갈수록 광도가 커집니다. 즉 무슨 얘기를 할 수 있느냐? 온도가 커지면서 광도가 커지는 별 주계열성부터 쭉 주계열성은 광도가 크면서 온도도 높은 별도 있고요. 반대로 온도가 낮으면서 광도도 작은 어떤 온도와 광도가 어떻게 비례하는 관계라고도 할 수 있겠네요. 그러한 별들이 속해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반지름이 굉장히 커요. 평균 밀도는 굉장히 낮으면서 반지름이 굉장히 크고 광도도 굉장히 큰 별들 초고성 저기 있고요. 거성 그리고 백색외성 다음 시간에 좀 더 자세히 알아보도록 할게요. HR도 왼쪽 위에서부터 오른쪽 아래 대각선에 따라 분포하는 주계열성은 전체 별의 약 80%에서 90%를 차지하고요. 별들이 오랫동안 머무르기 때문에 전체 별의
대부분을 차지합니다. 왼쪽 위로 갈수록 표면 온도, 광도, 반지름, 질량 등이 커지게 돼요. 적색 거성 혹은 거성은 HR도 오른쪽 위에 분포하고요. 표면 온도 낮습니다만 반지름이 크기 때문에 광도가 굉장히 커요. 붉은색을 띠는 특징이 있습니다. 반지름은 약 태양의 10배에서 100배 정도, 10에서 100배 정도, 광도는 약 태양의 10배, 10배에서 1000배 정도에 해당하는 별들이에요. 초고성입니다. HR도에서 거성보다 더 위쪽에 분포합니다. 반지름 매우 큽니다만 평균 밀도가 매우 작아요. 대신 광도가 굉장히 큽니다. 반지름은 태양의 약 수백, 수천 배 이상에 해당하고요. 광도는 태양의 약 수십만 배에 이르는 별들이 여기 속합니다. 백색 위성입니다. HR도 왼쪽 아래에 분포하고요. 표면 온도가 굉장히 낮습니다만 반지름이 굉장히 작기 때문에 광도도 작고 또 반지름 작기 때문에 밀도도 굉장히 작습니다. 태양의 약 100만 배. 밀도는 다 반대로 굉장히 크겠네요. 반지름이 작으니까. 밀도는 약 태양의 100만 배에 해당하는 별들이에요.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별에 얘기하면서 별의 물리량들을 알아내는 방법, 그리고 물리량들을 가지고 분류하는 방법 알아봤는데요. 다음 시간에 이거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얘기하면서 별의 생애와 관련 지어서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너무나도 수고하셨고요.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고등학교 지구과 원 다음엔 어디부터 볼까요?